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3월 17일 금요일 오후 6시. 자, 비트코인 현재 3,476만원대. 오늘 업비트 기준으로는 직전의 전고점까지 넘겨버리는 상승이 지금 나온 상태고, 큰형인 비트코인이 먼저 이제 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알트들도 나름 빨간불을 다 켜주고 있고, 자, 그 중에서 마스크 네트워크, 제가 이제 제2의 앱토스 패턴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마스크 네트워크도 5,500원까지 이렇게 폭탄 세일, 비트코인 크게 눌렸을 때 요 구간에서 이제 비트코인 폭탄 세일이다, 조만간에 이제 반등이 크게 나올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빨리 그것도 급격하게 전고점을 뚫는 이런 상승비비 나왔고, 일단 이 상승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NH투자증권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분석을 내어놨는데, 비트코인 모멘트가 왔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기존의 이런 은행들, 부실 은행들이 무너져 내림으로써 바로 은행이 가진 가장 큰 위험이 뱅크런이겠죠. 이 뱅크런 위험이 없는 자산인 비트코인과 금이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 이제 비트코인의 탄생 이유 자체가 기존의 은행 시스템과 정부의 금융 개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비트가 떡상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트가 먼저 쭉 쏘고, 자, 그 이후로 후발주자로 마스크 네트워크, 스택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네오 같은 코인이 조금 이제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살짝 그 외의 코인들은 그래도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좀 상승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이 도미넌스를 흡성하면서 비트 혼자 약간 이제 독주가 나오는 그런 좀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문제는 이제 비트코인이 12시간봉 기준으로 만들어진 이 전고점을 아직은 해외 기준 달러 차트로는 못 넘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업비트는 지금 넘겨서 여기가 있지만은 해외는 아직 못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프 때문에 약간의 이제 오차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결과적으로 이 꼬리를 지금 돌파하나 마나의 이제 기로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먹고, 지금 거의 다 먹었는데, 자, 직전에 이 구간에서도 돌파를 결국에는 못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수렴을 그려놓고 수렴 하방 이탈이 나오고 1차, 2차, 3차 하락이 터진 거죠.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구간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가권에서 계속 이제 상방 돌파가 안 나올 경우에는 하방 돌파가 나올 경우에 이런 식으로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패턴 같은 경우에는 롱이 너무 조금 힘이 세다 보니까 숏으로 빠질 때도 시간을 굉장히 좀 들이면서 이 고가권에서 물량을 확실히 다 넘겨버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찌르면은 바로 이렇게 빠지는 게 맞는데 안 빠지죠. 바로 안 빠지고 바로 빠지긴 했지만은 여기서 다시 말아 올리면서 고점을 계속 터치하면서 돌파하려고 하면서 롱을 다 꼬시고 난 이후에 급격한 하락을 줬다. 그래서 아마 이 직전에 이 구간의 삼각 수렴 패턴이 여기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상단 구간이 위에서 돌파하는 척 하다가 하방 이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돌파했다가 내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바로 빠지냐 상방 이탈하고 빠지냐의 그 가장 중요한 기로는 아무래도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밤입니다. 수요일 밤으로 넘어가서 이제 목요일 새벽 3시 FOMC가 이제 가장 중요한 시장의 방향성, 요거를 이제 결정하는 빅 이벤트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저는 이 FOMC까지 이런 식으로 상단에서 시간을 끌어주면서 충분히 물량을 넘기고 나서, 자, FOMC가 만약에 금리 동결 0BP가 나온다, 이거는 금리 동결이라는 것은 시장이 지금 원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롱에 강력한 롱이 또 한 방 터질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 동결을 이제 연준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파월이 연설을 이제 쭉 통해서 이 정도면 물가도 어느 정도 잡혔고 일단 금리를 동결해서 시장 상황을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은행들도 너무 많이 파산하고 있다, 약간 이렇게 비둘기적인 발언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충분히 돌파가 나오고, 저는 28K 정도까지도 한번 쳐줄 수 있겠다. 27에서 28K 요 정도 쳐주고 빠지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희박하죠. 지금 페드워치 기준으로는 현재 시간 기준으로 25bp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83%로 굉장히 높아졌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들으면 이게 반반이었거든요.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이 굉장히 이제 뱅크런 우려가 터지면서, 특히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가 이런 식으로 곤두박질을 치면서 굉장한 시장 붕괴에 대한 우려가 드러남으로써 더 이상 금리를 올렸다가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겠다,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굉장히 높아졌다가 JP모건이라든지 이런 골드만삭스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이런 초대형 전 세계적인 레벨을 가지고 있는 투자은행에서 지금 300억 달러 가량을 예치를 시켜버려가지고 부도를 막겠다는 거죠. 대형 뱅크런을 막아버리겠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최근에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런 부작용, 은행의 이제 뱅크런 사태를 조금 틀어 막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옴과 동시에 25bp를 다시 올려도 되지 않겠냐. 왜냐면 이제 상처가 터지려던 거를 봉합을 해버렸기 때문에 계속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또다시 급격하게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5bp 인상 확률이 지금 대폭 증가를 해버렸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번 FOMC 3월 23일 새벽 3시에는 25bp를 인상하겠다 땅땅땅 요런 분위기로 갈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시장은 지금 동결을 원하고 있어요. 빅롱으로 여기서 한 번 더 고점 돌파를 하려면은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25bp 시장이 그냥 기대하고 있고 25bp는 뭐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었던 건데 만약에 이렇게 차트를 올려놓은 구간에서 25bp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호재 소멸, 그러니까 이제 호재가 좀 안 나왔다, 시장 동결이 안 나왔다라는 실망감에 인해서 오히려 비트코인의 가격이 좀 밀릴 수도 있다.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차트를 분석을 해보면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전의 고점 패턴 이 구간에서 계속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데 결국엔 돌파 못하고 내려오죠. 그럼 우리는 이 구간에서 일단은 일봉상으로 고가권에서 나오는 적산병 패턴, 여기 보시면 이 차트를 어느 정도 쭉 올려놓은 구간에서 일봉상으로 음봉이 3개가 떠버리죠. 물론 봉의 길이가 긴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짧은 봉이긴 하지만 일봉상으로 지금 보시면 1, 2, 3, 4, 5일을 음봉을 띄웠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반등하다가 여기서 또 음봉으로 장대로 저점 갱신, 그 다음에 이제 폭포수 마지막 빔, 피날레 빔이 터졌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일봉상으로 고가권에서 이런 적산병 패턴이 일봉상으로 음봉이 뭐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버린다 3일 동안, 자 그러면은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고가권 적산병 시그널로서 하방으로 이제 방향 전환하라는 변곡점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가권에서 이렇게 음봉이 뜬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숏으로 어느 정도 좀 진입을 해서 물론 여기는 손절을 잡아야 됩니다. 이 고점을 돌파한다라는 거는 뚫고 27, 28K 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숏을 보는 거는 손익비가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지금 가격이죠. 여기를 손절 잡고 숏을 잡는다, 그럼 이렇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 숏 손익비로는 조금 괜찮은 구간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 구간에서도 여기를 손절을 잡았으면은 손절 위로 안 가고 결국엔 이렇게 빠졌거든요. 물론 이렇게까지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 구간에서는 은행 파산 사태 플러스 USDC의 디패깅 상태, 트론까지, 그 다음에 이제 후오비 토큰까지도 디패깅이 나오면서 약간의 이제 패닉셀이 나왔던 하방 휩소 구간으로 볼 수가 있고, 통상적으로 요 정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매물대 바닥 정도 오면은 바닥이라고 좀 봤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박앤셀 기간임을 좀 말씀을 드렸고, 좀 더 시간을 끌고 올라갔으면 좋았는데 너무 급격하게 올렸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렸기 때문에 나름 좀 급격한 하락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고가권에서 이런 식으로 음봉 마감을 치게 되면은 쭉 밀리는데 어디까지 밀리냐,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매물대가 여기로 조금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조금 이제 블랙스완 구간, 하방 휩소 구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어쨌거나 이 매물대 라인을 높여가고 있고, 우리가 고가권도 고점 라인도 높여가고 있는 흐름이 나와요. 자, 이렇게 상승 채널을 그리기 때문에 여기 요 정도까지 내려오면 우리가 받아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격대가 23K 정도 되는 가격대입니다. 요 정도 라인까지 밀렸을 때는 우리가 또다시 여기 저점 정도 잡고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했을 때 바닥 찍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닥을 조금 찍고 들어올리냐 좀 많이 찍고 들어올리냐의 차이지, 여기서 만약에 크게 눌려주게 된다라고 하면 또 박앤세일 기간으로 좀 들어갈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22.8에서 한 23K 정도. 그러니까 한 올린 거에 절반 정도 내려오면은 얼추 좀 싸졌다, 이제 또 어느 정도 또 바닥 다지고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구나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롱 입장에서는 괜히 지금 들어갔다가 물릴 수도 있어요. 물론 금리 동결 시그널 뜨면은 이제 위로 상방으로 칠 수도 있겠지만은 롱은 좀 조심해야 될 수도 있는 그 정도 구간으로 지금 많이 올린 게 맞거든요. 여기 고점까지 지금 뚫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제 눌림 구간으로 좀 가지 않겠냐, 그쪽에 좀 무게감을 실어 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이제 금리 동결될 경우에는 위로 상방으로 이제 크게 칠 수 있지만은 25bp가 나와버리게 되면은 조금 이제 눌림이 나올 수도 있을 정도로 지금은 많이 올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시간봉으로 딱 열어보시면은 지금 쌍고 패턴도 보입니다. 여기서 고점 찍은 요 라인까지 지금 거의 다 들어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쌍고를 만들고 죽는 이런 패턴도 충분히 조금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은 좀 숏으로 보는 게 상식적인 선에서 맞지 않나. 여기 손절을 잡고 어느 정도 좀 빠지는 그림을 좀 그려보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또 빠지게 되면은 여기 매물대도 지금 굉장히 좀 탄탄하거든요. 들어 올리고 한 번 또 들어 올렸어요. 그럼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또 한 번 들어 올릴 수도 있다. 들어 올릴 수 있지만 여기를 다시 가면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를 만약에 3번을 찍는다? 그러면 한 번 눌렀다 돌파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것이고, 여기서 내려갔다가 어느 정도 절반 정도 들어 올리고 다시 밑으로 내려온다. 자, 그러면 이제 하방으로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익비적으로 여기 고점을 손절을 잡고 숏을 들어갔을 때 우리가 나름 좀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오늘도 숏을 여기서도 잡아드리고 여기서도 잡아드렸어요. 일단 이렇게 너무 이제 급격하게 오른 구간에서 우리가 물론 돌파롱을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오늘 지표 같은 경우에는 약 40분 뒤에 있을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유로 CPI가 되겠죠. CPI의 이제 유럽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할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이제 미국의 지표 발표들인데, 오늘은 딱히 이제 미국의 지표는 없어요. 23시에 이제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지수 요게 있긴 한데 사실 그렇게 큰 파급력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금요일인데 그렇게 큰 빅 이벤트가 조금 없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밀어올린 차트가 어느 정도 좀 눌리면서 주말을 맞이할 수가 있고, 주말에는 좀 횡보하는 분위기가 좀 항상 나오죠. 약간 이런 식으로 횡보하는 분위기가 주말에 나오는데, 어느 정도 이제 좀 빠지다가 횡보하는 그림이 주말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FOMC를 맞이하는 다음 주 목요일에 굉장히 큰 이제 흔들기 이후에 방향성이 나올 것이다. 자, 흔든 다음에 아래로 갈 건지, 흔들면서 이제 고점 돌파까지 시켜버리고 뺄 건지, 저는 여기서 한 방 더 쳐올린다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한 방 더 쳐올린다라고 해도 이 구간에서 만약에 적산병 패턴이 이런 식으로 음봉 3개 뜨는 이런 식으로 일봉상의 음봉이 3개가 여기서 박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크게 눌릴 수 있는 하방의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다. 좀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3일봉으로 이제 일봉상으로 3개 이제 적산병 캔들이 뜬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3일봉으로 음봉이 뜬다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3일봉으로 계속 쳐올리던 양봉 캔들이 물론 여기까지 더 갈 수 있고 뭐 하나 더 세울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만약에 이렇게 장악형으로 고점에서 음봉 마감을 치게 된다. 그럼 하방이 시그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 가진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 눌리다가 또 다시 고점 돌파, 눌리다 고점 돌파.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이제 기조로 가는 건 맞는데,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조정, 돌파, 조정, 돌파, 조정, 돌파, 조정, 이런 식의 패턴을 그려가지 않겠냐. 그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약간 이제 쌍고 패턴이 보이면서 충분히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좀 보이고, 딱히 이제 중요한 지표도 오늘은 좀 없기 때문에 다음 주 FOMC 구간 전까지는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세력들도 지금 뭐 무리하게 차트를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차트를 움직일 때도 세력들은 초반에 폭발력을 주면서 이제 빵 하고 방향을 터트려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개미들이 달라붙으면서 방향을 어느 정도 밀면서 마지막에 이제 개미한테 물량을 넘기고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슈와 재료가 좀 필요하거든요, 세력 입장에서도. 근데 이제 다음 주에 그런 이제 빅 이벤트가 잡혀 있는데 지금부터 미리서부터 뭐 차트에 돈을 써가면서 차트를 이제 크게 흔들지는 않을 것 같고, 다음 주 FOMC 구간에 맞춰서 큰 흔들기 이후에 좀 방향성이 정해질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뱅크런에 대한 우려가 터지면서 그 대안으로 비트코인이 급부상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은행 뱅크런 사태가 어느 정도 사그라들고 문제 해결이 되는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은 또 이제 비트코인 좀 빠질 수 있는 핑계거리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지금 달러 인덱스 수치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고점을 찍고 크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약간 여기서부터 올리던 상승세가 좀 한풀 꺾인 건 맞는데, 단기 시간봉으로 보면은 여기서 일단 반등을 나름 주고 지금도 고개를 좀 들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가.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달러가 올라오게 된다. 그럼 반대로 이제 비트는 또 눌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나스닥 선물 시장도 어제 쭉 이제 은행들이 반등을 좀 쳐주면서 여기까지 이제 반등을 잘 쳐줬는데, 자, 이 정도 올랐으면 나스닥도 좀 살짝 눌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급등 나오면 이렇게 눌리거든요. 급등 나오면 눌리기 때문에 좀 눌리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눌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달러가 약간 올라가면서 비트랑 나스닥이 좀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그림을 좀 그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거나 이제 어제도 실업수당 이제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이제 실업수당,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려운 사람들, 직장이 없기 때문에 실업수당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도 아직은 아메리카 스트롱, 경기가 미국의 경제가 아직 좀 튼튼하기 때문에 금리를 좀 더 올려도 된다, 약간 이제 이런 분위기로 갈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 은행 뱅크런 사태에 대한 이런 우려들을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방어를 잘 했고, 방어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좀 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까지 막 이제 나와서 연설을 하면서 틀어막고 미국의 대형 투자 은행들이 그냥 한 번에 다 이제 자금 동원해서, 그러니까 돈으로 틀어막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큰 뇌관이 터지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잘 해결됨으로써 나스닥은 반등에 성공해서 어제 이제 2.4% 정도가 올라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알트들을 좀 더 살펴보면은 어쨌거나 지금 비트 혼자서 많이 오른 상황이고, 일부 알트들 빼고는 나머지는 이번 상승장에서 그렇게 이제 눈에 띄는 상승이 안 나왔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많이 오른 마스크 네트워크라든지 뭐 네오, 스택스 이런 코인들은 다음 펌핑장에서는 좀 힘을 못 쓸 가능성이 있고, 이번에 많이 안 올라간 코인들이 다음 펌핑장에서 좀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좀 많이 눌려져 있는 그런 코인들, 체인링크라든지, 이 체인링크도 지금 바닥을 굉장히 오래 기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한방 위로 이제 쳐줄 때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일단 스테픈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거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많이 눌리고 좀 소폭 반등은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너무 많이 눌렸어요. 근데 반대로 여기서 너무 많이 눌렸기 때문에 또 이제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물론 시간은 걸리고 비트가 이제 지금 뭐 좀 더 상단 자리를 지켜준다든지 아니면 아예 크게 빠졌다가 다음 펌핑장에 올리던지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발란체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전혀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다음 펌핑 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엑시 인피니티, 뭐 니어 프로토콜 이런 코인들도 사실 이번에 크게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도 일단은 여기서 올리고 나서 많이 뺀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 구간에서 여기 저점 라인까지는 조금 매수 구간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니어 프로토콜 대표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죠. 지금 알트들 차트가 이번에 못 간 애들, 이번에 간 애들은 다 이렇게 지금 가 있는데, 이번에 못 간 애들은 차트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기 저점까지 조금 이제 매수 구간으로 봤을 때 잡고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좀 기다리고 있으면은 다음 펌핑 때 조금 이런 식으로 올려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알트 코인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크게 오른 지점에서 윗꼬리 보고 숏 드렸어요. 5시 15분, 오후 5시 15분 영상 시기에는 숏 들어가지고 이렇게 쭉 빠져주면서 바로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요렇게 타점을 잡고 단타를 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레버리지를 썼을 때, 자 요런 식으로 53% 숏 수익, 40% 숏 수익, 어떤 분은 이렇게 944%까지 지금 숏 수익을, 물론 레버리지를 높게 썼긴 했지만은 요렇게 지금 수익이 올라오고 있고, 뭐 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롱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오늘 롱으로 좀 길게 터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00%롱 수익, 이런 인증들이 또 계속 올라오고 있고, 방에서 이제 정보 공유도 자유롭게 좀 하시고, 저희가 이제 최대한 차트 분석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타점도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저희 영상 밑에 있는 카톡방 요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른 어떤 곳의 경로도 아니고 무조건 요쪽으로 들어오셔야 저희 이제 코인타임즈 특급 정보방 입장이 되시니까 많이 입장해 주시면 되시고요. 메사리의 창업자 라이언 셀키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의 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 비트코인이 1년 내 10만 달러를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 적기다, 이런 분석을 했어요. 일단은 몇 주 내로 더 많은 은행이 실패를 겪을 것이다. 왜냐면 이제 금리를 지금 너무 무리하게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은행들 하나 둘 문제가 터지는데 좀 더 터질 수가 있고, 그래서 연준이 조만간 금리를 인하하면서 더 이상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인하가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양적 완화가 재개될 것이다. 돈을 다시 찍어서 대중한테 푸는 이런 양적 완화, 달러 찍어내기가 다시 시작될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 비트코인은 달러 평가 절하에 대한 피난처가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기관과 기업들이 암호화폐 축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승이 바닥권에서 좀 가파르게 나온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다 예측한 기관들이 박앤세일 기간이 올 때마다 비트를 좀 공격적으로 모아가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나온 게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도 들고요.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비트는 빠지지 않고 또다시 고개를 좀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에 이런 식으로 자꾸 추세 이탈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세 이탈이라는 거는 여기도 내려 찍고 나서 여기를 다시 안 가죠. 여기도 지켜주고 그러고 나서 고가권을 뚫어내죠. 이렇게 뚫어내고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 밑으로 안 가면은 일단 또 여기서 박스를 만들다가 여기를 안 깨고 가면은 또 여기를 뚫어내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흐름 계속적으로 지금 일단 시간봉 기준으로 좀 짧게 보고는 있지만은 여기 최고점까지 지금 거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돈 조금만 써도 여기를 돌파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걸려있는 손절 물량, 그러니까 전고를 여기를 손절을 많이 잡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물대도 어느 정도 좀 있는 구간인데, 자, 이 구간까지 사실 매물은 거의 다 먹었다. 그리고 조금만 돈 쓰면은 여기를 탁 뚫어버리면서 여기 청산 물량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손절도 여기 많이 걸어놓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탁 깨버리고 이런 식으로 내리는 패턴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큼 지금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하방의 신호로 볼 수 있는 이제 고점에서 나오는 일봉상의 3개의 음봉이 나오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좀 더 롱으로 좀 치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이런 신호가 나오면 우리가 또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롱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숏 입장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단기 하방 시그널로 좀 볼 수 있는 캔들이 바로 이런 캔들입니다. 시간봉으로 윗골이 이렇게 달면서 음봉으로 윗골이 크게 달아서, 그러니까 올린 거 다 빼는 이런 캔들로 마감을 하게 되고 더 내려와서 캔들 마감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이런 고가권에서 나오는 이제 윗골이 마감 캔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이게 팍 찍고 이런 식으로 윗골이 달아줘야 그 다음에 이제 하방으로 빠질 텐데, 일단은 아직 그 윗골이 캔들도 나오고 있지 않다. 이런 측면으로 좀 미루어 봤을 때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숏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우리가 좀 위험한 구간은 좀 피해가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숏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그래도 손절을 걸어놓고 하는 게 이걸 기대하더라도 안전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손절을 좀 두려워만 하면 안 되고, 손절을 2번, 3번 나간다 해도 그 다음에 좀 더 크게 배팅하고 레버리를 좀 더 높여서 들어갔을 때는 그래도 이제 수익을 좀 내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같이 상승 흐름이 강한 날에는 숏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이런 그림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점 뚫어내고 빠지는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 조금 숏으로 조금 고점 갱신이 나온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숏으로 조금 먹을 수 있는 그런 구간도 나올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이 돌파하고 나서 캔들이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은 저희도 이제 숏 사인을 어느 정도 드릴 겁니다. 27.2K 정도 되는데 요 정도 라인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숏으로 접근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고점 뚫고 내리는 패턴도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최대한 좀 안전하게 저녁 시간대 또 타점을 잡아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영상을 조금 요약해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은 쌍고 패턴을 찍고 내리느냐 아니면 돌파하고 내리느냐의 차이인데, 일단은 지금 구간이 아니라 FOMC를 기점으로 변곡점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FOMC 전까지는 최대한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고 너무 큰 금액은 하지 말고, 그리고 FOMC 당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대로 배팅 할 거면은 하는데, 아니라고 한다면은 어설프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소액으로 그렇게 하는 게 변동성이 큰 날에는 좀 안전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특이사항 발생 시 바로 이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